안녕하십니까.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이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고 있는 정통사암오행침구학교에서 오늘은 비과학적 양의학 78번째 시간으로서 안면홍조 치료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면홍조가 나타나지요. 안면홍조 또는 안면홍조증 역시 정통사암침으로서 매우 쉽게 치료할 수가 있으며 기존 주류의 한의학적 사고방식과 접근 방법을 빨리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이 글의 제목이 뭡니까? 비과학적 양의학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비과학적 한의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암침법을 비롯한 모든 침술이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는 정통사암오행침구학에서 치료 방법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본건은 질병치료 백과사전 129호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는 참고자료, 피해야 할 것들, 안면홍조 치료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참고자료를 가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질병 백과를 보게 되면요. 영어로는 핫플러시라고도 합니다. 압박에 의해서 쉽게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건 잠시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치료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안면홍조는 특히 폐경 여성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다. 저희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 블로그 글을 또 동영상을 계속 보아오셨던 분들은 이미 짐작이 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이라는 단어에 뭡니까? 간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야 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양의학에서는 원인이 아닙니다. 현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뜻하지 절대 원인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자율신경이나 혈관 활성물질에 의한 혈관 평활관의 작용이 주된 기전입니다. 아니죠. 이건 현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을 따름이죠. 땀샘 또는 발한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히스타민이나 타이라민이 포함된 발효성 식품 첨가제, 일부 약물 등이 알코올과 관련되어져서 홍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홍조를 갖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것도 원인인 아니라는 얘기죠.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불안이나 정서적 긴장, 정신질환이나 다른 약물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당연히 원인이 되는 거죠. 폐경이 홍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폐경이 되었다는 얘기는 간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면서 당연히 홍조가 생기도록 되어 있죠. 증상은 넘어가고요. 진단하겠다고 덤벼드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죠. 임상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하게 되며 최근 복용한 약물을 부작용이죠. 독극물이기 때문에 음식 등과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문진평가를 시행합니다. 문진해봐야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진단이 아니죠. 그거는. 폐경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에스트로겐 감소와 관련된 다른 증상, 질건조증, 성교시의 불편감이나 통증, 요실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골반 검진을 포함한 신체 검사를 시행하거나 난포 자극 호르몬의 혈청 내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난포 자극 호르몬의 혈청 내 수치. 이 값이 특정 값 위 또는 아래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질환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간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지표로는 사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안면 홍조증하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죠.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발생 원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를 시행하면 홍조 증상이 당연히 호전이 되겠죠. 폐경과 관련된 안면 홍조 치료는 약물요법을 포함하며 이거 절대 안 되죠. 약물은 양의학에서는 모든 것이 동극물이고 부작용이 생기고 또 환자가 부작용을 못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오장육부를 해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죠. 다만 부작용을 못 느낄 따름이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이러한 약물을 쓴다는 것은 몸을 더 상하게 할 수밖에 없죠. 예방법이 있죠. 예방법이 여기요. 몸에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예방법이죠.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페이스북 그룹에 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국가 한의 임상 정보 포털에서 근거 기반의 다양한 한의 임상 정보와 연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면 홍조에 대한 임상 연구를 몇 차례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완전히 소발이 쥐잡기입니다. 안면 홍조는 E2 및 인히빈의 감소와 FSH의 상승, 아까 말씀드렸죠. FSH는 남포 자극 호르몬입니다. 로 인한 내분비 소견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학을 쫓아가는 한의학의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간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남포 자극 호르몬이 상승이 될 수도 있고 저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안면 홍조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 함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과학적이지 못한 비과학적인 한의학이 바로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 체온 상승 여부와 상관없이 얼굴에 열이 뻗치고 혈관이 확장하면서 붉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고요. 쭉 하는데 자,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갱년기 안면 홍조 증상의 가장 중요한 혈자리는 어디일까? 보기 삼음교, 내관, 소부, 태계, 백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완전히 소발이 쥐잡힙니다. 이 5개의 경혈 중에 100% 효과를 보지 못하는 침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낸 분이 이 혈자리를 이용해서 치료하면 100% 치료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없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99%, 90%, 잘해봐야 80%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장육부의 기능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가 첫 번째 문제죠. 허실과 항열을 생각하지를 않은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많은 한의사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침을 놓게 되면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침을 놓든 살을 하기 위해서 침을 놓든 또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몸이 알아서 스스로가 선택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집자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하든 간에 김형관 보사법을 모르게 되면 살을 하려고
자침을 했어도 그것이 보로 작용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보로 자침을 했어도 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에 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열보사법이 작용이 되고, 사를 해도 마찬가지로 한열보사법이 적용이 되도록 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간승격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소부사를 하게 되면은. 대신 소부를 보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정격이 되는 거죠. 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승격이 되는 쪽이고, 사가 되면 어떻게 되죠? 신정격이 되는 것이죠. 백회, 뇌관, 삼음교, 우리 몸의 경혈들은 이래저래 다 결국은 한 줄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죠. 종려는요, 12경맥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통하도록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소발의 쥐접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정통삼 오행침구학회에서 치료를 한다면 우선 정통삼 오행침구학회에서만이 가르치고 쓰는 비교맥진법으로서 정확한 진맥을 해야 되겠고,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장정격의 해계 행간사가 떠오르죠. 그리고 환자의 다른 증상이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바뀌어줘야 되겠죠. 정통삼 오행침구학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다른 증상도 동시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처방이 1분 안에 나와야 되겠고, 또 모든 증상들을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되죠. 안면홍조라고 해서 안면홍조 때문에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그리고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정통삼 오행침구학회에서만이 가르치고 있는 김형관 보사법을 모르게 되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소부에 침을 놓을 때 도로 될 수도 있고 사로 될 수도 있고, 삼음교, 내관, 백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계 같은 경우도 신정격에서 승격으로 바뀌는 경우가 되는 거고, 소부 같은 경우는 거의 4가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승격, 비정격, 한열보사법의 열을 올리는 또는 열을 내리는 치료 방법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궁금하시면 위에 설명드렸던 동국대학교 김동일 교수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치료 혈자리를 썼을 때 성공률이 얼마가 되는지, 또 왜 성공을 100% 못했는지 답을 못할 것입니다. 한의학이 양의학을 쫓아가느라고 양의학적인, 비과학적인 양의학을 사고방식을 쫓아가기 때문에 한의학은 계속 퇴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원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고 몸을 스스로가 해치게 되면 간이 가장 첫 번째로 망가지는 기관이죠. 이러한 내용을 어떤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얘기를 안 하죠. 큰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